옛날 옛적에 텃밭을 가꾸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텃밭의 작물들은 서로 비슷한 맛을 내는 이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다른 작물들은 배척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함께 했을 때 조화를 이루어 인간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땅에서 자라는 것들이 뭘 알겠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하늘이 아니라 땅인데 말이야. 우리가 훨씬 낫지. 그 중에서도 상추무리와 사과무리는 서로 접점도 없고 관심이 없는 걸 넘어 서로를 싫어하는 사이였습니다. 함께 했을 때 조화롭지도 않고 사는 곳도 나무 위와 땅 아래로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관습이 되었습니다. 재료는 우리랑 너무 안 맞아.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는 다른 채소와의 조화가 얼마나 좋은데 자기들이 얼마나 뛰어나다고. 그치, 맞아. 땅에서 자라는 것들이 감히 우리를 쳐다봐? 쟤들은 맛도 잘 안 나잖아. 우리를 봐. 얼마나 맛있는데. 에이플은 사과들 사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과였습니다. 사과 무리들은 그런 에이플을 애지중지하였고 그만큼 거는 기대도 컸습니다. 에이플은 오늘도 아름답네. 그러게 말이야. 최고의 사과다워. 그 정도까진 아닌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다들 나에게 거는 기대가 왜 이렇게 큰 거야.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다시 나무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껍질이 벗겨져서 올라갈 수가 없네. 당분간 땅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 껍질이 떨어져 나가 밤이 될 때까지 나무 위로 올라가지 못해 곤란해하던 그때 어딘가에서 상처 하나가 나타나 에이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다친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게. 황초는 자신의 껍질을 떼어주며 지극정성으로 에이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다 됐다. 이제 좀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고마워 정말. 그나저나 너는 이름이 뭐야? 아, 내 소개가 늦었네. 나는 렛이라고 해. 편하게 불러줘. 아, 렛이라고 하는구나.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렛은 그렇게 아침이 될 때까지 에이플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뭐 우리와 너네는 사이가 좋진 않지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 그러니 편하게 대해줘. 사실 아까 널 처음 봤을 때 상처인 것을 보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너 덕분에 약간 생각이 바뀐 것 같아. 그래, 그럼 됐지 뭐. 나는 서로 싫어하는 걸 보기도 싫고 그냥 모두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나는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동물들과 노는 것도 좋아해. 밤에 돌아다니면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거든. 또 나와 다른 삶을 사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흥미롭기도 하고. 사실 렛은 상추들 사이에서도 유별나기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밤짐승이 두려워 어떠한 작물들도 밤에는 돌아다니지 않는데 혼자서 돌아다니고 동물들과도 친하게 지내는데 이상한 짓이라면 마다하지 않는 상추였습니다. 넌 밤짐승들이 안 무서워? 보이면 바로 잡아먹을 텐데. 응, 난 별로 무섭지 않아. 어차피 결국 먹히는 것이 내 운명이잖아. 그래서 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렇구나. 넌 정말 특이한 아이인 것 같아. 내가? 사실 나도 예전에는 여느 상추와 다르지 않았어. 하지만 하나둘 떠나는 주변 친구들을 보며 생각이 바뀌게 되었지.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롭게 살겠다고 다짐했어.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좋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즐기고 보는 삶. 너도 한번 즐겨봐. 대단하다. 사실 나도 저런 삶을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처음 렛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에이플은 그의 이야기를 들은 뒤 이내 렛을 동경하게 되었고 밤사이에 급격하게 친해진 둘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요즘 에이플이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요즘 에이플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 왜? 에이플이 어떻길래? 아니 너는 에이플이 혼자 땅에 내려간 걸 본 적이 있어? 나는 한 번도 못 봤거든. 근데 저번에 한 번 떨어지더니 그 이후로 자꾸 틈날 때마다 땅에 내려가더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신경을 잘 안 써. 맞아.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 엄청 자주 내려가. 그래서 내가 몰래 지켜봤는데 상추를 만나는 것 같던데? 상추를 에이플이? 말도 안 돼. 아니 진짜라니까? 지켜봐봐 한번.
둘의 행복과는 달리 사과와 상추들의 사이는 더더욱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시비가 붙는 건 일상이 되었고, 하루는 사과들이 나무 아래로 산책을 나왔다가 지나가던 상추에게 욕을 듣고 몸싸움으로 번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에이플은 점점 넷을 만나러 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너 친구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밤마다 돌아다니고 동물들한테 말 걸고 그게 너가 해도 되는 일이야? 에휴, 깻잎네 이쁜 처자 알지? 너를 그 친구와 약혼시키기로 했다. 그런 줄 알거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깻잎네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이렇게 해야만 해. 너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 레사,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나 강복히 원하시는데 마지막 소원 들려드린다 생각하고, 응?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너도 다 컸으니 우리 사정을 이해해줄 거라 믿는다. 아버지의 요청으로 깻잎과의 약혼이 결정된 넷은 텃밭에 박혀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에이플은 넷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나무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글쎄, 저기 상추네를 깻잎네랑 결혼한다는 거 들었어? 말도 마. 여기 텃밭에 소문이 쫙 났는데 모를래야 모를 수가 있나? 뭐? 말도 안 돼. 그래서 렛이 한동안 큰 시름에 빠진 에이플은 나무 위로 돌아가는 것도 잊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더지가 나타나 에이플을 놀래켰습니다. 와! 뭐야? 왜 안 놀라? 무슨 일 있어? 그게 상춘의 아들이랑 깻잎네랑 결혼을 한대. 둘이 약혼을 맺었나 봐. 아까 다른 작물들이 그러더라고. 난 이제 어쩜 좋아? 그 결혼한다는 게 설마 렛이야? 에이플의 사정을 들은 두더지는 그것이 자신의 친구인 렛의 이름을 알고 에이플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결혼식 날 한바탕 해보는 거 어때? 너도 렛의 결혼을 원치 않잖아. 그치? 하지만 그런 짓을 벌이면 다시는 텃밭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야. 너 그럼 미련하게 렛이 결혼하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거야? 뭐라도 해봐야지. 그런가? 난 렛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내가 구해주는 게 맞겠지? 그래, 너 아니면 누가 구해? 렛도 누군가 구해주길 바랄 거야.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먼저 결혼식장에 난입해서 회방을 놓을게. 그럼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네가 렛을 데리고 나가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결혼식장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 텃밭 작물들이 날 들여보내주지 않을 텐데. 내가 도와줄게. 내가 렛을 데리고 나올게. 그래주면 고맙긴 한데 너는 누구길래 우리를 도와주는 거니? 난 렛을 정말 좋아하는 1호 팬이야. 자유로운 렛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해지는데. 나도 렛 같은 멋진 상추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요즘 렛이 밖을 돌아다니지도 않고 우울해하고 있어. 깻잎과의 결혼식 때문일 거야. 그러니까 결혼식 망치는 걸 나도 도울래. 좋았어! 한번 해보자고! 고맙다 꼬마 상추! 에이플과 두더지 그리고 어린 상추는 그렇게 의기투합하여 결혼식을 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랑 렛꾸는 신부 깻잎 양을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까? 잠깐! 두더지님 등장이다! 여기로! 저기로! 다시 여기로!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에이플이 기다리고 있어. 서둘러. 에이프릴? 렛, 나와 함께 떠나자.
여기 말고 더 넓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자. 에이플 여긴 어떻게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설명은 나중에 할게. 시간이 없어. 일단 나가자. 에이플, 넷, 꼭 행복하게 살아야 돼. 자유로운 곳으로 멀리 멀리 떠나렴. 저기 저 둘 도망간다. 누가 좀 잡아봐요. 다른 작물들은 에이플과 렛을 잡으려 필사적으로 뛰지만 텃밭을 넘자 이 둘을 놓치고 맙니다. 이 둘은 언덕까지 한참을 달렸습니다. 에이플 어쩌다가 이런 일을 벌인 거야? 그야 널 사랑하니까. 너가 이대로 우울하게 사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 고마워 에이플. 너가 날 살렸어. 함께 텃밭을 도망쳐 나온 에이플과 렛은 한동안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작물들이 텃밭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배고파. 먹을 거 없나? 이것들 참 맛있겠는걸? 야무지게 먹어야지. 결국 서로를 아는 채 잠든 어느 날 밤, 에이플과 렛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밤짐승의 공격으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너무 맛이 없잖아. 역시나 이 둘은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었던 걸까요? 밤짐승에게 남겨진 렛과 에이플은 그대로 땅속에 묻혀졌고 나무의 씨앗이 됩니다. 어린 상추가 사과와 상추들을 이끌고 간 언덕 너머 멀리에 한 나무가 새벽빛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에이플과 렛은 여러분을 피해 함께하려고 이곳을 떠났지만 텃밭 밖은 아시다시피 위험해서 짐승들에게 먹히고 버려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사실이요? 작물들은 나무를 보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에이플과 렛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결국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둘은 끝끝내 함께하고자 했어요. 아마 저 나무가 그 결실 아닐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 둘이 함께해서 나무가 자랐다는 겁니까? 서로 어울리지 않는 작물들이 모여 나무를 만들었다고요? 세상에,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둘을 갈라놓으려 했단 말입니까? 작물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렛과 에이플이 자신들의 압박과 불화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작물들은 그곳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저 나무만을 바라볼 뿐이었죠. 에이플과 렛이 죽은 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다른 작물들의 보살핌 덕분에 이 둘의 나무는 크게 자라 열매를 맺었습니다. 상추의 초록색을 닮은 예쁜 창자가였습니다. 저 나무 언제부터 저기 있었지? 열매도 맺혔네? 그러게. 모양을 보면 사과 같은데. 저런 색도 있나? 아직 안 익은 건가? 그렇다기엔 크기가 다 큰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가서 봐보자. There's nothing left to say, and nothing you could do. There is no other way when it comes to the truth. So keep moving on. You know you'll make it through. I've suffered, I'm done waiting here for you. Waiting here for you. 잠시만요.
건너뛰기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제 인생이 걸린 거라고요. 제발 30초만 투자하시면 제가 진짜 재밌게 해드릴게요. 진짜로. 제 인생이 걸렸다고요. 제발 30초만 기다려주세요. 건너뛰기 하지 말아주세요. 뭐야,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내 이름은 김광고. 이 세상에 태어난 지는 만으로 10달이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건너뛰기를 당한다. 그리고 나는 오늘 광고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선생님? 저 예수 안 믿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선생님께 오늘 좋은 저 기회를 불금이니까 드리고- 저리 가시라고요. 선생님 저랑 게임 한 판 하시겠습니까? 잡상이냐? 상술이 아주 다양하네. 선생님 혹시 딱지치기 해보셨나요? 딱지치기를 해서 저에게 이기시면 조회수 10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지금 딱지치기에서 내가 한 판 이기면 조회수 10회를 준다는 거지. 네, 반대로 제가 이기면 조회수 10회를 주시면 됩니다. 넌 상태 많이 안 좋거든? 나랑 야바이 치다 보면 우린 어떤 컬러로 하시겠습니까? 조회수가 없으세요? 조회수가 그럼 뺨 한 대당 조회수 10회 하는 뺨한 대당 조회수 10회? 뺨 돼. 조회수 10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조회수 10회? 선생님은 정말 큰 조회수를 내줄 잠재력이 있어요. 게임에 한번 참여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저씨 이런 거 신중사기 아니지? 사람 잘못 봤어. 제작액 부채 1억 6천, 은행 대출 2억 5천 9백. 뭐야? 언제 이렇게 뒷조사를 하는 거야? 남은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합격증? 광고환생 딱지치기 전형? 내가 중앙대 광고홍보학과에?
안녕하세요. 김광고입니다. 여러분은 듣기 좋은 말, 오늘 하루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우리 중앙대학교 학생들과 같은 곳에서 하루를 보내는 소중한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들으면 기분 좋은 말, 무엇이 있을까요? 보시죠. 수고 많으신데 건강하시라고. 학생들이 처치가 끊어서 감사합니다. 운용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보람이 또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사서 일을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그런 다짐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냥 아침 인사 좋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좋은 아침입니다라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좋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건강하세요. 너무 쉬운 이 말들을 우린 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워하지 말고 같이 해요. 지금부터 예쁜 말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 문학사를 빛내는 산문학 중 저자가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해주는 문학을 기행문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행문 중에는 최초의 국내 유람 기행문으로 알려진 동행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동행기는 고려 말기에 살던 저자 임춘이 영남 지방에서 강원도 동해안 지역으로 북행하며 감상하고 경험한 것을 기록한 글입니다. 동행기의 문학사적 가치와 뛰어난 작품성을 알게 된 저희는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국내 탐방 지원 사업에 힘입어 작품이 창작되고 900여 년이 지나 동행기의 유람을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동방을 향해 함께 떠난 사람들, 저희는 동행자들입니다. 아침 8시 정각에 학교에서 집 앞에 출발했습니다. 강원도 가자!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님이십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고려의 임춘이 알지 못했을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수도권 교통 정체였습니다. 지금 광주 원주 저속도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교통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됐지만 마침내 혼잡에서 벗어났고 저희의 속도와 사기도 높아졌습니다. 아파트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휴게소에 들어와선 정말 서울에서 벗어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에서 빠져 남쪽으로 가다 보니 길이 좁아지고 풍경이 푸르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첫 목적지인 중령은 경북 영주시와 충북 단양군 사이에 있는 고개로 동행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지명입니다. 저희는 중령 휴게소 옆에 있는 표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동행기에서는 중령 주변의 당진이라는 물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당진이라는 지명이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아서 어느 곳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령 근처에 희방계곡이라는 폭포가 있고 거리가 대략적으로 맞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저희는 이곳이 당진이라고 추정해 다음 목적지로 삼았습니다. 당진이라고 추정이 되는 희방 계곡에 왔습니다. 와! 중령에서 서쪽으로 20여 리를 가면 당진이라는 물이 있다. 아래에는 자갈이 많은데 모양이 모두 둥글고 반질반질하며 푸른 빛이 난다. 좌우편은 모두 어마어마하게 깎아 세운 듯 산이 솟아서 만길이나 될 듯한데 붉은 바탕에 푸른 채색을 올린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것은 그 대략만을 적었을 뿐이요 그 기묘하고 수려한 점은 무어라 형언할 수가 없다. 희방계곡을 떠나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과거 선비의 고장이라고 불리던 영주시의 특색을 살려 탄생시킨 선비촌이었습니다. 선비촌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거닐던 옛 저작거리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선비가에서 선비스러운 점심을 먹고 나서 선비촌 옆에 있는 소수소원을 먼저 관람했습니다. 산과 같은 자연지대가 한옥과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장소였습니다. 사료관에서 퇴계 이황의 문집을 받고 소수박물관에서 복판 인쇄 체험도 해봤습니다. 저젓거리로 넘어가니 사극에 등장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 선비촌은 추노를 비롯한 많은 사극 드라마의 배경으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선비촌에서 출발해 5시까지 강릉 허균 기념관에 가려고 했던 것인데 아침부터 일정이 많이 밀려서 기념관의 운영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없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시? 아 무슨 말이야 진짜. 대신 밤에만 즐길 수 있는 강릉대도 호부관화 미디어 아트 전시를 관람하기로 했습니다. 강릉대도 호부관화는 고려부터 조선 말까지 900년 넘게 강릉을 살핀 지방 관청으로 유명한 곳인데 이번 전시에는 갖가지 건축물의 내외부가 오색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만질 때 소리내는 식물들의 전시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강릉 방문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회를 먹으며 맛있어요. 알찬 하루를 마쳤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희는 강릉에서 눈을 뜨고 8시 반에 길을 나섰습니다. 안전벨트 체크. 1, 2, 3. 4 번호 끝. 출발합시다. 강릉의 아침 모습을 구경하다가 어제 가보지 못한 허균 허난설원 기념관과 기념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과 최고의 여료문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허난설원. 이 두 남매를 기념하기 위한 문학공원은 국문학도의 강원도 답사에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장소였죠. 기념관 옆으로 흐르는 하천을 보고 소나무 숲을 걸으며 허난설원이 어린 시절 이곳에서 뛰어놀며 문학적 감수성을 키웠겠구나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북행하여 양양군 오봉산에 있는 낙산사를 방문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머무른다는 낙산이 동행기에도 나오는데 여기 통일신라 시대의 사찰이 있습니다. 입장을 하고 올라가 보니 단풍이 참 아름다웠고 어느 순간부터 저 멀리 커다란 불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길을 따라가며 함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안 되어 낙산사의 유명한 불상인 해수 관음상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펼쳐진 것은 아름다운 동해였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저희는 답사 이틀차의 피로와 걱정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동행기에서 나온 경로를 다 따라왔지만 국문학도로서의 탐방에는 아직 갈 길이 남았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인제군에 있는 만해마을이었습니다. 한국 문학사의 대표적 시인인 만해 한영운을 기념하는 이 마을에는 님의 침묵 광장과 산책로, 북카페 등 한영운을 모티프로 한 아름다운 장소들뿐만 아니라 문학박물관도 있습니다. 방문록을 남기고 들어가 보니 만해의 인생과 성과에 대해 알려주는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인제에서 막국수로 점심을 먹고 다음 목적지인 박인한 문학관에 도착했습니다. 책과 술을 사랑했던 박인한 시인이 태어나고 자란 곳, 여기 인제읍이었습니다. 이번 문학관은 박인한이 토론을 즐긴 술집이나 다방, 직접 운영했던 서점 등의 공간을 재현하여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문학인이 느낀 애환과 혼을 더 잘 느껴볼 수 있었죠. 이게 인생이 이게 이래도 되는 거냐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과 마지막 목적지로 떠나면서 아쉬운 마음에 풍경을 눈에 더 많이 담으려 했습니다. 보인다. 이럴 때면 차선까지 바꾼 거 아니지? 춘천시에 도착해 국립춘천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로비에 들어가자마자 어마어마한 미디어 아트가 보였습니다. 선사시대 전시실에서는 구석기 시대부터 강원 지역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곧 집에 가요. 국립춘천박물관 화이팅! 고대실에는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었고 근대실에서는 저희의 탐방과 비슷한 조선 선비들의 유람 문화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침 삼성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 특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전공 수업에서 배웠던 초기 한글 서적을 실제로 보게 되어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만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마지막 춘천 닭갈비 식사를 마친 후 마침내 서울로 돌아가는 길을 나섰습니다. 간성에서부터 북쪽은 가보지 못하였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강동에서 구경한 것은 정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무릇 대장부가 널리 돌아다니며 먼 곳으로 구경을 다니어 천하를 휘젓는다면 장차 그 가슴 속의 수려한 기운을 넓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늘이 나에게 후원 혜택을 베풀어 주셨음을 볼 수 있다. 2024년 10월 박시우, 이재시, 정현진, 황정아는 적는다. 수학의 일기. 오늘은 영어 교육과 수업 중 티칭 데모가 있는 날이다. 티칭 데모는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학생들 없이 교수님이랑 동기 선배들 앞에서 진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열심히 PPT도 만들고 대본도 만들었지만 너무너무 긴장이 됐다. 다른 동기들의 발표를 보고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앞으로 나가 PPT를 켜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헐로 에브리원. 대본대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교수님의 표정이 너무너무 신경 쓰였다. 교수님은 냉철한 용의 눈빛으로 내 수업을 지켜보셨다. 진짜 울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과제를 시키고 나면 아이들에게 직접 찾아가 다정히 이름을 불러주며 피드백을 주거나 질문을 받아야 한다. 아이들은 없다고 했지 않았냐고? 맞다. 허공에다가 말해야 한다. 지원아, 혹시 어려운 거 있어? 없구나. 그래. 조금 많이 떨기는 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티칭 데모를 무사히 마쳤다. 너무너무 무서웠지만 나중에 임용고시를 치면 면접으로 이런 티칭 데모를 해야 한다고 교수님이 그러셨다. 언젠가 해야 할 준비를 교수님 앞에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는 건데 좋은 거라고 생각해야겠다. 그래도 무서운 건 무서운 거다. 일기 끝.
어서오세요. 이어가게입니다.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아이스로 드릴까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이스로 주세요. 컵은 뭘로 해드릴까요? 일회용 컵이 300원인데 텀블러 700원? 당연히 싼 일회용 컵이지. 일회용 컵으로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집에 나가야지. 어서오세요. 이어가게입니다. 여보세요? 나 지금 원두 주문하러 왔어. 잠깐만. 여기 원두도 팔죠? 네, 맞아요. 그럼 리베리카랑 로부스타 있어요? 네, 여기 메뉴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네. 나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여기 뭐, 넷제로 원두? 모시기도 판다. 그 탄소 중립 원두. 근데 리베리카가 일반이 25,000원이고, 탄소 중립이 5만원이라요. 손님, 탄소중립 원두는 커피를 재배하고 가공해서 운송한 다음에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모든 과정에서 나타나는 탄소 배출량이 다 0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마모시키 방법으로 배출된 탄소량을 다 상쇄시킬 수 있어요. 환경 보호에 함께해 주세요. 네. 근데 요새 카페 운영이 힘들어서요. 그냥 리베리카 일반 공정으로 1kg 주세요. 네. 포장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중 포장은 500원, 따로 가져가실 가방 있으시면 1,000원입니다. 그냥 포장해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기 없어요? 요새 가게에 손님도 안 오는데. 이게 뭐야? 맨날 그렇지 마. 그래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잠깐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요? 타고났죠. 솔직히 공부는 노력이 아니라 유전이에요. 압도적 재능 과정. 저는 공부할 때 손을 쓰지 않아요. 모습을 나타낸 오늘의 주인공. 인간극장 제작진은 부동의 전교 1등 강태경을 수소문 끝에 만날 수 있었다. 저요? 타고났죠. 솔직히 공부는 노력이 아니라 유전이에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은 하나, 중앙대 약대예요. 왜 하필 중앙대 약대인가요? 약사 배출 1위, 전국 최대 규모의 130명 문제. 숫자가 말해주잖아요. 약국, 제약회사, 병원, 어디를 가든 중앙대 약대가 중심이에요. 업계 최고죠.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 약대라고 다 같은 약대도 아니니까. 확신이 가득하다. 놀라운 속도로 페이지를 넘기는 전교 1등 강태경.
전부 다 맞았다. 태경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학 과제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풀이를 안 쓰시네요. 저는 공부할 때 손을 쓰지 않아요. 한 번 본 건 다 기억하거든요. 이게 뭔가요? 저희가 태경 씨 소식을 듣고 중앙대학대 캠퍼스 투어권을 얻어왔어요. 매우 기뻐하는 오늘의 주인공. 제작진을 향한 엄지까지. 캠퍼스 투어 진행자 김민석에게 본인의 학창 시절을 물었다. 압도적 재능파죠. 내신 전교 1등, 외모 1등, 그리고 학생회장까지. 자신만만하다. 여기는 우리 학교 선배님이신 박종일 관리사님께서 기부해주신 발전 기금으로 만들어진 팀플룸이야. 박동혁 동문이시라면 중앙대학대 91학번이시잖아. 여기는 우리 학교 선배님이신 파마리서치 회장 정상수 선배님께서 만들어주신 리쥬란 강의실이야. 정상수 회장님이라면 중앙대학대 76학번이신 분이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표정이다. 두 사람은 박종혁 팀플룸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리쥬란 강의실을 살펴본다. 강남에서 핫한 리쥬란. 여기저기 캠퍼스 구석구석을 잘 돌아다닌다. 근데 민석 씨, 아까 보니까 태경 씨가 동문 선배들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한 퀴즈를 준비해봤어요. 네? 당연히 제가 이기죠. 그럼 문제입니다. 자, 중앙대학대 최초 설립 연도는? 정답! 1953년. 오, 정답. 다음으로 중앙대학대 인재상은? 정답! 참된 약학인, 실용적 약학인, 실천적 약학인, 창조적 약학인. 정답입니다. 이게 뭐예요? 어느새 정이 들어 헤어지기 아쉬운 두 사람, 도란도란 이야기 꽃이 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또다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두 사람이다. 강태경, 파이팅! 업계 영향력이 제일 센 거 아시겠죠? 다 1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출세의 지름길이라니까요. 임원이 14명이나 있잖아요.